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스타일 러프라고 22년 ICLR에 지금 리뷰 중인 논문인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D 어웨어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이고 지난번에 예전에 몇 주 전에 재원님께서 파이겐 해주셨는데 그거랑 같은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몇 가지만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D 어웨어겐이 뭘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건지를 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 포즈만 바뀌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있으면 뭐 여기서 찍을지 저기서 찍을지. 그래서 너프처럼 그냥 포즈를 바꿔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2D겐이랑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2D겐도 스타일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포즈를 다뤄주는 그 표를 줄 수 있는데 여기랑 다른 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3D 자체의 그 3D 자체를 배워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워서 2D로 생성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2D 이미지에서 학습을 해서 생성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자연은 3D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냥 2D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면 2D 이미지라는 그런 좀 프라이어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컴포즈 측면에서 뭐 어떤 피처들을 디컴포즈 해내려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3D에서 학습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실히 알고 그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약간 그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가 좀 몇 개 더 있었는데요. 하나가 그 재원님 해주신 파이겐이었고, 뭐 이거는 최근 11PR 베스트 페이퍼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원기둥 원뿔을 이렇게 그냥 위치를 저희가 옮겨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생성을 해낼 수 있고, 뭐 이런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로테이션 시켜서 이미지 생성해낼 수 있고 하나 이미지 고정시켜 물체 오브젝트 고정시켜 두고 다른 이런 오브젝트들 추가해가면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둘 다 너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너프를 좀 많이 봤죠. 알다시피 너프로 생성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지점에서 다 너프를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뭐 복셀이든 그 포지션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트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생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커봤자 256까지밖에 생성을 못 하는데 본인들은 1024까지 뭐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여기 쥐랩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생성은 잘 해내는데 뷰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가 변경되는 거는 잘 생성을 해내는데 사실 조금 뷰 인컨시스턴스가 아티팩트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래도 스타일 너프니까 스타일겐이랑 너프 정도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존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걔는 여기 왼쪽처럼 그냥 레이턴트 벡터가 들어오면 그냥 네트워크를 쭉 거쳐서 그냥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됐었는데요. 스타일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레이턴트 벡터 자체를 따로 빼줘서 매핑 네트워크에서 스타일 벡터라는 벡터를 뽑아내고 그 스타일 벡터를 여기 신테시스 네트워크 사이사이 레이어에 피처 맵에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스타일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성공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스타일 코드, 스타일 레이턴트를 조금 관리를 하기도 더 편해졌고, 또 여기 오른쪽 그림이 이 생성된 이 이미지랑 뭐 이 이미지랑 두 개의 스타일을 합쳐준, 그러니까 믹싱을 해준 결과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런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디컴포스해서 이런 피처들을 좀 관리를 좀 에디트를 잘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2는 뭐 스타일겐 1에서는 이렇게 잘 생성이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피처 맵부터 이렇게 생성이 돼서 끝까지 마지막에 생성되는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하고, 뭐 저자들은 이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아다인 때문에, 아까 전에 스타일 벡터를 여기 피처 맵에 넣어준 이 노멀라이즈 방식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없앴더니 이게 그냥 이런 아티팩트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다인이 아마도 그거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다 하면서 아다인을 없애서 새로 스타일 벡터를 어떻게 넣어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논문이고요. 보시면 이게 맨 오른쪽이 최종인데, 원래는 피처 맵에 노멀라이즈를 해줬는데 여기 W 뭐 스타일 벡터가 있으면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 웨이트 자체에다가 저희가 모듈레이션 해서 이 스타일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자세한 과정은 사실 이해하는데 크게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한 거는 저희가 스타일 벡터를 따로 옆에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스타일겐이 작동을 한다만 아셔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프인데요. 저희 모임에서 팀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사실 여기 이 오른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조금만 변형된 거여서 이 부분만 한번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너프가 이 뷰 여기 씬을 학습을 할 때 인풋이 여기 저희의 카메라 포즈, 카메라 위치랑 디렉션이랑 그 특정 여기 좌표들 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RGB 값이랑 여기에 density,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강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기면 거의 density가 없을 거고 여기 뭐가 물체가 있으면 density가 높겠죠. 그런 두 가지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넣어주는 건 그냥 조금 학습 안정성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조금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카메라 디렉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이거를 물체를 관찰을 하는지 그 디렉션 정보를 나중에야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저희가 아웃풋,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덴시티 정보인데 덴시티 정보는 어디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지에 영향이 없이 그냥 변함없이 덴시티가 그냥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거 디렉션 정보는 없이 그냥 레이어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이후에는 이제 RGB 값을 도출을 해놔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RGB 값이 뭔지 이거를 할 때는 디렉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 특정 물체가 뭐 생긴, 그러니까 RGB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건데요.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거울을 볼 때도 뭐 왼쪽 여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그쪽 위치에서 보이는 RGB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디렉션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수식인데 굳이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너프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그거 하이 레졸루션을 생성해내고 카메라 포스들도 익스플리시트하게 잘 조절할 수 있게 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최종은 아닌데 이게 기본 베이스라인이 되는 아키텍처인데요. 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별 건 없고, 여기 프리의 피처 원래
너프 자체가 그냥 XYZ 그냥 좌표값을 넣지 않고 프레이 피처로 변환해서 인풋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 너프에서 변환해서 넣어주는 프레이 피처랑 똑같이 그냥 인풋을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FG랑 BG는 얘네가 그냥 너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나온 너프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해서 그거랑 똑같이 가지고 간 부분인데 그냥 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 하나 없이 얘만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보시면 여기도 MLP 그냥 MLP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추가된 부분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 겐에서의 그냥 스타일 벡터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점 정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 정보, 스타일 벡터만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사실 그 재원님이 발표해 주셨던 파이겐도 여기서 레졸루션 문제 때문에 코스트 문제 때문에 조금 크롭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좀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보겠습니다. 원래 2D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각각의 픽셀, 그러니까 하나 아키텍처 네트워크가 있으면 한 번만 포워드를 거치면 최종 결과 이미지가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점에 대해서 다 포워드를 네트워크를 계속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닥치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최종 바뀐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랑 다른 점이 그냥 여기 2D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맨 끝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이에 그냥 중간 레이어에서 만들고 몇 번 더 레이어를 거치는 걸로 바뀐 건데요. 이게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한쪽 디렉션에서 특정한 픽셀 값, 그러니까 2D 이미지에서 특정한 픽셀 값을 얻으려면 원래 너프에서 한 레이에서 모든 값들의 RGB 값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구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끝에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모든 점이 다 포워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중간까지만 거쳐서 중간에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2D 이미지를 생성을 해두면 이 뒤에는 포워드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최종 아웃풋이 그냥 바로 2D 이미지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간 과정에서 그냥 피처 맵을 뽑아내고 그 피처 맵을 컨볼루션 레이어 단을 더 거쳐서 마지막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미리 진행을 하고 피처 맵이 뽑히고 나서 그냥 2D겐처럼 연산이 가능해지니까 코스트 이피션트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처럼 뭐 업샘플링도 진행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여기서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n by n 개의 레이를 저희가 뽑으면 n by n 개 n의 레졸루션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여기 바뀐 거는 n by n의 레이를 뽑아서 뭐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업샘플링을 해서 더 높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식인데 그냥 별 건 아니고 그냥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여기서까지만 너프를 진행을 하고 2D 피처 맵을 만든 후에 여기서 컨볼루션으로 RGB 이미지를 뽑아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업샘플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그냥 뭐 바이리니얼 업샘플링이나 그냥 컨볼루션, 디컨볼루션 업샘으로 사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들어온 피처 자체가 일반적인 컨볼루션으로 들어온 피처가 아니라 너프로 들어온 피처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업샘플링 기법들을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 픽셀 셔플이라는 방식인데 보시면 뭐 2016년에 나왔던 방식입니다. 이거는 러너블 업샘플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학습이 가능한 업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 x 7 피처 맵이었는데 21 x 21로 3배 올리고 싶으면 이 전단에 3배니까 총 여기 보시면 색깔이 같은 게 총 9개씩 있죠. 그러니까 3배로 만들려면 피처 맵이 총 9개, 그러니까 스케일의 제곱배 수만큼 피처 맵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단계에서 늘려주고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서 그냥 업샘플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런업을한 파라미터가 생기기 때문에 업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런업을해진다라고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픽셀 셔플이라고 부르고 뭐 파이토츠에도 전 처음 봤는데 그냥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뎁스 투 스페이스, 그러니까 뎁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스페이스로 돌린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랑 또 한 가지 또 런업을 업샘플링 방식이 더 있었는데요. 얘네가 사용을 해본 게 LIIF라고 슈퍼 레졸루션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저번에 제가 그 세그멘테이션 발표를 할 때 있었던 논문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냥 여기 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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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있으면 임플리시트하게 여기 특정 부분에서는 과연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런어블한 업샘플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런어블한 방식은 아니고요. 로패스 필터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그 스타일겐 3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3에서 말을 하는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시면 스타일겐 2가 이미지를 그냥 생성을 하는데 조금씩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서 생성을 한 건데 보시면 수연 부분이 그냥 스티킹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가 사실 움직이면 트랜슬레이션이 되면 얘네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하이 레졸루션 부분들은 그냥 그 부분 그 픽셀 위치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스타일겐으로 비디오를 생성을 하든지 뭐 다양한 거에서 좀 막히게 되겠죠. 한계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겐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가도록 바뀌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텍스처 스티킹이 발생하는 문제 그 원인 중 하나가 엘리어싱으로 뽑았었습니다. 저희가 신호 처리를 다들 들으셨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을 때 보면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은 수의 프리퀀시로 작게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하면 오른쪽 점에 이렇게 울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정보가 삽입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는 스파셜한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프리퀀시가 낮은데 여기는 훨씬 더 높아지죠. 갈수록.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샘플링을 더 많이 해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 정보를 잃지 않고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샘플링을 그냥 막 하게 되면 좀 의도치 않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얘네들이 스타일겐 3에서 저자들이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엘리어싱이 그냥 보시면 타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검은색 이런 신호 시그널이 있었는데 샘플링을 너무 작게 하면 다시 원래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샘플링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신호가 이 신호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상한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샘플링 디어럼에서는 주파수 2배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티 엘리어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 원래 입력 신호 자체에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거쳐줘서 안티 엘리어싱을 하는 방식으로 신호 처리에서 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3에서도 그냥 런어블하게 업샘플링을 한 건 아니고 업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씌워줘서 엘리어싱을 막아줬더니 이렇게 잘 생성이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다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써서 러너블한 업샘플러 방법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텍스처 스티킹 문제가 있었어서 좀 저희는 여러 카메라 포즈가 이동되면서 찍어야 되는데 얘네가 스티킹이 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고 그러고 그냥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준 그 로우 패스 필터 업샘플러를 썼을 때는 이러한 좀 버블 쉐입 아티팩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버블 쉐입 아티팩트가 발생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두 개를 적절하게 합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크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식 하나만 있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픽셀 셔플링으로 보시면 2배 늘려주고 그러고 여기 K 요게 블러링 해서 해주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사용을 했더니 잘 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여기서 컨볼루션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거치고 업샘플링을 해줄 때 이러한 업샘플러를 썼더니 잘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하나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원래 기존의 방식은 왼쪽에 이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바꿨잖아요. 근데 원래는 당연히 그냥 너프만 통과해서 그러한 모든 픽셀 점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게 학습을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코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나오는 결과 자체가 얘랑 비슷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넣어준 건데 그냥 여기서 나온 RGB 그러니까 아웃풋이랑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랑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근접하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점들을 다 계산을 하면 원래 코스트 이피션트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샘플링을 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몇 개의 픽셀에서만 그냥 해주는 식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아까 전에 너프를 살펴볼 때 여기서 뷰 디렉션을 넣어주어서 RGB 값을 뽑아낸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반 너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씬에서 그 3D 씬을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미지도 한 장만 넣을 때도 있고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를 추가해 줌으로 인해서 논문 저자들은 그냥 좀 의미 없는 코릴레이션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화끈하게 없애 줬더니 더 신테시스 컨시스턴시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뷰 디렉션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겐에서 원래는 여기 보시면 노이즈를 삽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이즈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런 이미지에서 노이즈만 바꿔주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건데 노이즈를 바꿔주면 머리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 스타일은 그대로 있고 이런 작은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들이 변화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노이즈를 넣어줬었는데 여기서는 이 노이즈를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스타일겐 3에서도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노이즈 자체가 그 특정 포지션 그러니까 특정 픽셀 위치에서 특정 포지션에서 안 움직이고 얘가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텍스처 스티킹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포즈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을 찍을 건데 중간에 들어가는 이 노이즈 자체는 계속 여기는 똑같은 노이즈가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돌려도
여기는 계속 똑같은 정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포지션 정보가 인코딩이 되게 돼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는 걸 디폴트로 가져간다고 했고요. 이게 보시면 옵셔널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대로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여기 지오메트리 어웨어를 해서 노이즈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D로 다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미지를 그저 특정 부분에 이렇게 3D로 되니까 포즈를 옮겼을 때 어느 곳에 다시 2D로 프로젝션이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노이즈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옵셔널하게 넣어줘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로는 없애는 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냥 매핑 네트워크, 여기 스타일을 뽑는 부분은 스타일겐2랑 똑같이 진행을 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냥 스타일겐2랑 똑같이, 여기 백본은 그냥 너프가 아니라 너프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너프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한 이유가 너프 플러스 플러스를 제가 그냥 애브스트랙트만 읽어봤는데 여기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따로 이렇게 생성하는데 사용을 해주는데 저희가 쓰는 뭐 사람 이미지나 이런 거는 백그라운드 쪽이 그냥 바운드가 없잖아요. 그냥 무한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너프 플러스 플러스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프 플러스 플러스는 이렇게 따로 해주는 그냥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뒤에 MLP는 그냥 쉐어한 MLP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로스는 그냥 겐에서 일반 겐 로스에서 아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추가되고 아까 너프 패스 레귤러라이제이션 추가해서 사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다 카메라 포즈를 변경을 해줄 수는 있는데 조금 다 별로 안 좋은 결과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스타일 너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즈를 바꿔도 이렇게 잘 되더라, 의미 있게 3D를 잘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쥬레프 아까 그 2022년 11PR 베스트 논문도 약간의 아티팩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매트릭을 보면 기존의 다른 논문들보다 확실하게 좋아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좋아져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반 2D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파이겐이나 이런 애들은 렌더링을 할 때 여기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의 뭐 보시면 뭐 1500초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데 스타일 너프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가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은 그래서 높은 레졸루션으로 생성을 못했었는데 본인들은 생성해서 이렇게 뭐 512로도 잘 생성이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뷰잉 디렉션을 바꿔서 그냥 비주얼라이징을 한 건데요. 원래 기본 이미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셋에는 이런 카메라 포즈가 없는데 그냥 저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카메라 포즈를 바꿔줘도 좀 의미있이 잘 주밍도 잘 하고 옆이나 오른쪽으로도 잘 돌아가더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타일겐의 그 특징인 약간 스타일 믹싱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타일 벡터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저희가 입혀주고 싶을 때 스타일 인버전이라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일 인버전은 뭐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레이턴트 코드, 어떤 스타일 코드가 이 이미지를 생성할 건지 찾는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이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저희가 원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서 다시 생성을 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성이 잘 되더라. 인벌정도 잘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생성한 거에서 이제 원하는 에디팅도 뭐 카메라 포스도 잘 바꿔지고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스타일도 잘 입혀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메소드들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로우 레졸루션부터 하이 레졸루션으로 천천히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해줬더니 확실히 이게 3D를 잘 학습이 안 된 걸 보실 수 있죠. 얘네 머리 부분을 봤을 때 뷰잉 포인트는 얼굴 부분은 잘 바뀌었는데 얘는 컨시스턴시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프 패스가 없었을 때 여기 얼굴 이미지를 보면 그냥 얼굴 이미지는 안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랫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D번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너프가 사실 아웃풋이 RGB뿐만이 아니라 덴시티도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덴시티의 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데 저자들 말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파이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서 저희가 2D로 안 바꿔주고 파이겐은 쭉 그냥 끝까지 너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걔네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요. 약간 퓨처 워크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게 카메라 포즈를 바꿔주는 거여서 정말 좀 자연스럽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배경 같은 부분은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가지고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카메라 포즈가 바뀌면 뒤에 배경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배경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변경이 되니까 카메라 포즈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사람 포즈가 변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나중에 퓨처워크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반 2D겐보다도 아직은 이렇게 생성되는 게 잘 별로 안 좋은 게 보여서 아직은 그래도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너프 레귤러라이제이션 컴 관련해서 질문이 살짝 있는데요. 네, 그러면 너프 기존 모델은 그럼 프리즈 시킨 다음에 학습을 하는 건가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기존 너프 모델은 그럼 프리즈 시키는 상태로 학습이 진행되는 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 생각하다가 넘어갔는데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학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코스트를 줄이는 다는 그런 이점을 과연 가져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전 너프 플러스 플러스가 뭔진 잘 모르는데 너프 플러스 플러스가 백그라운드랑 원래 이미지랑 두 트랙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 뿌리에 갈 때 길이 네네. 두 개잖아요. 네, 저도 근데 네.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과가 백그라운드는 안 바뀌고 사람 포즈만 바뀌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이거를 썼는데 굳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데 기존 그걸 사용하는 결과들이 네? 아니요, 네네. 네, 기존 말씀해 주세요. 연구들보다는 확실히 좋아져서 일단 괜찮은데 기존 것들도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일단 만족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아직 사용할 단계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2D 기반의 스타일겐들은 좀 비디오 생성이나 할 때 쓸 수 있는데 아직 3D 어웨어로 한 거는 사용하긴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너프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는 아닌데, 그럼 이거 학습 과정도 너프처럼 한 몇 개의 디렉션을 골라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학습시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건가요? 네네. 이게 데이터셋마다 다른데요. 이 카 데이터셋은 원래 뷰가 다 있어서 그 뷰 디렉션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넣어주는데 이런 얼굴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논문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가우시안 샘플링해서 포즈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학습 임의로 시에 그 가우시안 샘플링 해서 포즈를 네네 여러 개 만들어서 넣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어, 그 임의로 가우시안 샘플링에서 포즈를 넣어준다는 게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GT가 있으면 저희가 이 네, 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360도 만약에 돌면서 찍은 데이터면 그게 상대적인 포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GT 포즈가. 네. 근데 이런 그냥 이미지, 얼굴 이미지는 어떤 데서 찍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카메라 포즈는 어차피 이미지가 하나니까.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포즈 여기 랜덤하게 카메라 포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그러면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런업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런업을 한 건 랜덤하게 아니고. 샘플링해서 그냥 레이턴트 벡터 넣듯이 네네.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